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7강 항공기 조종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표준서상에는 간단하게 주조정 장치와 보조 조종 장치로만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 장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기체 구조와 두 번째 조종 장치 개요, 세 번째 1차 조종 장치, 네 번째 2차 조종 장치 이렇게 나누어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시험관께서 눈치채시고 한 번 더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러면 전체 시험을 망칠 수도 있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여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좋아요만 누르고 구독을 누르지 않고 들으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혹 깜빡하신 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제7강 항공기 조종계통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체 구조에 대해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과 동체의 구조, 날개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강의에 진행하고 있는 출처는 FA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Handbook 에어프레임 볼륨 1에 있는 챕터 1 Aircraft Structure에 나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체 구조는 항공기 구조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체와 동력 장치와 장비. 근데 요즘엔 포괄적으로 기체 엔진,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날개가 달린 유선형의 물체를 기체라고 하며 양력 발생과 승객 탑승 및 화물 적재 공간이 바로 기체가 되겠고요. 동력 장치 엔진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체를 앞으로 전진시켜 양력을 발생하게 하는, 즉 작용과 반작용의 힘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말하고요. 여기서 장비라고 하면 항공기를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조종, 통제, 확인하는 일련의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 기체에서 보면요. 동력 장치와 장비 계통을 제외한 전 구조 부분을 기체라고 하는데요. 기체는 크게 고정익과 회전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정익에서는 동체, 날개, 안정판, 조종면 및 착륙 장치로 구성되고 회전익에서는 동체, 회전 날개, 기어박스, 꼬리 회전 날개와 착륙 장치로 구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외부 하중부터 한번 살펴보면 항공기 기체는 비행 중이나 지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중이 작용하는데요. 항공기의 무게에 의한 중력, 그라비티나 에로다이나믹 포스나 그 다음에 관성력, 가속력, 그 다음에 착륙 시 지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충격력, 이런 외부 하중들이 있고, 나아가서 구조 부재라고 불리는 스트링거나 론저론이나 벌크헤드, 리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기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당하거나 응력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합니다. 항공기 구조는 기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견뎌내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특성상 어떠한 구조물보다도 동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며, 또한 항공기 구조의 각 부분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구조로 높은 신뢰성 또한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항공기 구조는 독립된 주요 구조물로 나누어 제작되고 이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완전한 구조물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항공기에 실제적으로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위로 상방향으로 항공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 그래서 양력이라고 하고요. 수직 상방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라비티, 중력에 의한 웨이트가 되어 있고요.
항공기를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트러스트라 해서 그 다음에 추진력이고요. 추진력에 상반되는 드래그라 해서 항공기에 대한 항력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한 가지 더 보신다면 CG 센터 오브 그라비티라 해서 항공기 무게중심과 AC 에로다이나믹 센터 MAC라고도 하죠. 민 에로다이나믹 센터라고 하는데 항공기에 작용하는 공기력의 중심이다. 이렇게 항공기에는 보통 6가지 정도의 힘이 분산돼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이라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구조물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그 외령에 저항하여 견디는 힘을 말하며 내력이 발생하는데 단위 면적당 크기를 보통 응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응력은 압축, 인장, 비틀림, 전단, 굽힘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프레션해서 압축인데요. 압축은 압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응력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작용되는 힘이 한 곳으로 이루어지는 걸 컴프레서 압축이라고 합니다. 주로 랜딩 기어 같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힘을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텐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텐션은 압축에 반대되는 힘으로써 어떤 구조 부재를 서로 잡아당길 때 걸리는 부품으로서 이는 두 개의 부품을 볼트로 고정하는 데 걸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션인데요. 토션은 구조 부재 양 끝에서 비틀림, 트위스팅 모멘트 또는 로테이션 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물체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부하가 걸리는 회전축의 내부에는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며 물체의 중심축에서는 거의 0이고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응력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로테이션 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쉐어랄에서 전단력인데요. 전단력은 서로 비틀어지는 서로 어긋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판재를 리벳이나 볼트로 체결하고 판재에 서로 당기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리벳이나 볼트의 내부 단면에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여서 발생하는 응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딩은 굽힘인데요. 판재가 굽힘 하중을 받을 때는 중심성, 이미지너리 라인인데 여기 중심선,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어떻게 해요? 위로는 인장 이렇게 서로 당겨지겠죠. 위로는 인장, 아래는 컴프레션, 압축 이런 힘이 작용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밴딩이라 그러고 이 밴딩은 복합적인 전단 응력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콤비네이션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행 중의 구조 하중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기본 비행 하중은 트러스트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트러스트와 드러그와 리프트와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스트, 윈드, 캐빈 프레서 등이며 선해나 가속 및 감속에 따른 관성력은 가속과 원심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은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윙과 엠페네이지에서 불균등 분포 하중으로 발생되며 윙과 동체 결합부에서 인장 압축 굽힘 양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5가지 힘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력인데 항력은 기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는 하중으로서 이러한 하중 등은 기체 결합부에 집중적인 하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인데 중력은 구조물의 섹션의 합성력인데요. 각 구조 부분이 개별 하중으로 작용해서 비행 중 하중으로는 CG와 집중적으로 계산하되 리미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빈 프레셔리제이션 여압인데요. 사람이 컴포터블 인간들이
가장 안락하게 유지하려면 항공기가 3만에서 4만 피트로 비행을 하더라도 캐빈 내의 압력은 8,000피트 정도에 해당되는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응력으로 인해서 기체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립이라 해서 일정 응력 상태에서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형률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크립이라는 현상은 고무줄에 줄을 달았을 때의 탄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런 현상을 크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그 스트레스, 피로 응력인데 이거는 특정 부의 반복적인 하중 횟수 증가로 발생되는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파티그 스트레스란 피로 응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프티 와이어를 계속 접혔다 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 세프티 와이어가 끊어지겠죠. 그런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관성력은 이너셜 포스라 해서 상승, 클라임 하거나 디스켄트, 하강하거나 롤링식 가속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조종면에서 발생하여 윙과 엠페네이지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데 저에게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체는 윙과 즉 날개죠.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랜딩 기어 이렇게 세 가지. 동체는 윙, 엔진, 착륙장치, 그 다음에 엠페네이지는 미부 동체 및 컴포넌트가 장착되는 몸체다. 또한 그 몸체 안에 승객이나 화물을 싣는 공간으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하중을 항상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동체의 구조들을 보면 초창기 항공기에는 뭐 트러스 구조라 해서 요즘에는 뭐 거기 보기 힘든데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송전탑이나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에처럼 이런 모양들이 되고 있는 게 트러스 구조고, 이러한 구조에다가 패브릭 커버, 외피를 씌운 구조가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 구조에서도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론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명칭도 씁니다. 뭐 버티컬 웹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트러스 구조는 기체의 하중, 기체에 작용하는, 기체가 담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트러스만이 담당을 하겠죠. 그죠? 천 외피는 공기역학적인 외형만 유지할 뿐이고 안에 있는 트러스만이 기체의 하중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설계나 제작이 용이하지만 내부 공간 마련에는 어렵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에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스드 스킨 타입인데요. 이건 현대항공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항공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유선형 박판 시트죠. 접합시킨 구조 형태로 스킨도 항공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일부 감당하는 구조이며, 내부에 트러스가 없으므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외형을 유선형으로 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에는 먼저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모노코크 타입이 있다. 모노코크. 그래서 모노코크 타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포머라고 하는 정형제, 이렇게 이러한 포머라고 하는 이러한 정형제들 중에서도 칸을 이렇게 완전히 정형제보다는 넓은 공간으로서 막고 있는 이런 벌크 헤드가 있는데요. 이런 이것들은 동체의 형태만 얘네들은 유지를 해주고, 하중은 두꺼운 외피,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외피, 스킨, 이 외피가 담당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러니까 응력은 스킨이 모두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형 항공기, 조그만 소형 항공기에 이용되고, 하이드로 프레서를 가공한 포머나 뭐 이런 것들이 스킨에 리베팅 되어진다. 다 리베트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노코크 규주다. 그러니까 스킨을 상당히 좀 두꺼워야겠죠.
그 다음에 세미모노코큐인데 세미모노코큐는 말 그대로 모노코큐 중에서도 세미, 반이다, 반. 그래서 반도체를 세미컨덕티브라고 그러죠. 그죠? 세미, 반이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노코큐형의 비의 스키는 얇지만 요 스키는 얇지만 동체의 길이 방향으로 보강제, 스트링거나 론저론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동체의 길이 방향으로 론저론, 그 다음에 또 길이 방향으로 있는 스트링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항공기 동체의 세로 방향으로 있는 건 론저론과 스트링거가 있다. 그러니까 적용되어서 무게당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고강도 구조가 요구되는 현대 항공기에 대부분의 동체에서 소형에서는 대항공기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벌크헤드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크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리제이드 구조인데요. 세미 모노코크도 많이 쓰이지만 현대항공기의 프레셔리제이드 구조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미 모노코크의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고도의 비행의 대형, 또 3만이나 4만 피트를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에 아주 적합한 이런 구조다. 그 다음에 객실 여압 장치에 따른 디퍼런셜 프레셔, 델타 P죠. 디퍼런셜 프레셔와 그다음에 메탈 파티규 사이클에 대비해 보강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다경로, redundant path structure를 fail-safe 구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셔리제이드 구조, 현대항공기에서는 이런 타입인데요. 이런 현대항공기들은 지금 뭐 대부분 이런 타입이라고 보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면 프레셔 벌크헤드가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다가 또 벌크헤드, 또 뒤에 한 번 더 가서 벌크헤드. 이런 앞쪽에는 전부 다 뭐 리어 스파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메인덱으로. 그래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더 퓨슐레이지 동체는 is a semi-monocoque structure로 consist of skin과 reinforced by circumferential frame과 longitudinal string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직선 방향을 다 론전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더 퓨슐레이지 동체는 매뉴팩처 제작되어지는데 인전 5 섹션으로서 이건 항공기마다 서로 달리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종마다 에어버스나 보잉에 따라서 명칭도 달리하고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프레셔리제이 구조는 현대항공기에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 중에서 미부 동체가 있는데요. 엠페네이지죠. 미부 동체는 개로 보면 미부 동체는 동체의 후방 그림에처럼 요 부분이 이제 벌크헤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부분이 벌크헤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벌크헤드 뒤편에 위치하며 항공기의 안전성과 조종 특성을 결정하고 여압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세미 모노코크 구조로 구성되며 항공기의 테일로드와 피칭 모멘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래서 미부 동체에는 구조가 버티컬 스테빌레이저가 있고 앞에 있는 호리존털 스테빌레이저가 있고 뒤에 있는 트림탭,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트림탭과 러더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부 동체에서는 세로 안정과 조종에 대해서 역할이 있는데 멀티 스파로 되어 구성되어져 있는 호리존털 스테빌레이저는 무버블이며 세로 안정에 사용된다라고 보시겠고요. 엘리베이터는 응력 예피 구조로 알루미늄 하니콤 벌집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속도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스테빌라이터라고 하는데 스테빌라이터는 TL 항공기에 장착돼서 스테빌라이저와 엘리베이터의 역할을 함께 한다. 보통 뭐 스테빌라이저라고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향 안정과 조종인데요. 멀티 스파로 구성된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고정되어 있고 속도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론저론과 스트링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전부 다 세로축으로 낸다 했죠. 론저론과 스트링거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벌크헤드는 압력이 끝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uselage terminated at the tail cone with similar 유사하지만 라이트닝 가벼운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링거는 마찬가지에 미부 동체 엠페네이지에서도 동체의 세로축으로 이렇게 있는 요거는 또 이렇게 이렇기도 하고 동체는 세로축이고 여기는 스트링거는 요런 세로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있는 건 요건 다 리브죠. 리브 이렇게 리브가 있다. 리브가 앞에서 리브를 잡아주는 게 이제 스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스파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이렇게 스킨이 장착되어 있다.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체의 안전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러한 동체들은 끊임없이 복합적인 하중을 받고 승객과 화물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 구조는 fail safe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fe life structural 해서 일반적으로 항공기 수명 기간은 동안 탐지 가능한 균열 없이 예상 반복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공기 수명 기간 동안에 균열 없이 반복 하중에 견뎌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fail safe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fail safe 구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조부의 피로나 또는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구조가 하중을 대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우리는 fail safe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의 구조부가 필요하거나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구조 부재가 발생된 하중을 대신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fail safe structure라고 한다. 근데 그러한 구조들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구술에서 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정도는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redundant, 그래서 다경로 스트럭처를 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게 다경로 스트럭처 수많은 부재가 하중을 담당하도록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부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가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부재가 하중을 분담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것을 redundant structure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이중 더블 스트럭처인데요. 더블 스트럭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A 모양처럼 이렇게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져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B처럼 두 개로 쪼개서 하면 하나의 부재의 균열이 발생되더라도 이 결합된 중간적인 면에서 1차적으로 균열에 대한 저지를 하고 전체가 파괴되는 걸 방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 백업 스트럭처인데 대치 구조인데 백업 스트럭처는 하나의 원 부재가 전체의 하중을 담당하도록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원 부재가 파괴 시에는 보조 부재가 하중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드 드로핑 하중 경감 구조인데요. 한번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 부재 외에 원 부재는 안에 있는 게 원 부재죠. 이게 원래의 이제 부재인데 부재 외에 딱딱한 보강제를 추가로 하나 더 되는 거다. 이렇게 추가로 더 돼서 안에 있는 원 부재가 파괴되더라도 하중을 모두 딱딱한 보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은 거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에 원 부재가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하중들을 모두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fail safe structure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보고 fail safe structure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 정도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윙의 날개 구조인데요. 윙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항공기 윙은 동체에 부착되어서 비행 양력을 발생하죠. 그죠? 윙은 양력을 발생한다. 또한 윙에 엔진과 랜딩 기어가 장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복합적인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또한
한번 더 보죠. 양력이 발생하면 윙은 어떻게 됐죠? 위에는 밴딩이 작용해서 양력이 발생하면 밴딩 포스가 작용하고 지상에 주기 시에는 윙과 엔진 그러한 또는 퓨얼 탱크까지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밴딩 포스가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비행 중에는 항력, 그 다음에 밴딩, 그리고 민 에로다이나믹 코드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위치가 서로 틀리죠. 실제적으로. 그 윙에 대해서 MAC와 그 전체 항공기의 무게 중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윙이 그러한 하중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중에는 토션 모멘트가 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윙의 구조는 밴딩과 토션 모멘트에 견딜 수 있어야 되며 내부에는 퓨얼 탱크가 사용되고 비행의 조종 성능을 위한 플랩, 에일러론, 슬랏, 스포일러, 스피드 브레이크, 윙 스팬 등등 서포트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윙의 장착 위치 및 다양한 형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러한 윙들은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동체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로어 윙, 그 다음에 디하이드롤 해서 윙을 동체 아래에 장착하면서 이렇게 상반각이라 하죠. 이게 상반각. 이렇게 상반각도 이렇게 상반으로 이루어지도록 놓거나 또는 하이 윙이라서 동체 위에 장착하거나 동체 중간에 장착하거나 그 다음에 걸 윙. 이렇게 윙을 한번 꺾어 놓거나 그 다음에 인버티드 그래서 반대로 이 정도로 윙이 장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윙은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뭐 테이퍼 탑도 있고 앞쪽 리딩 엣지가 요 앞부분을 리딩 엣지라 그러는데요. 윙은 앞쪽을 리딩 엣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뒤에를 트레이닝 엣지라 그러는데 리딩 엣지 테이퍼, 트레이닝 엣지 테이퍼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델타 윙을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스윗백 뒤로 젖혀서 이렇게 빼고 이루어지는 스윗백 윙도 있고 요런 거는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가 모두 스트라이트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 아니면 리딩 엣지만 스트라이트로 되어 있고 뒤에는 트레일링 엣지는 테이퍼 되어 있는 탑으로 항공기에 윙을 장착하는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윙들의 타입은 크게 트러스 타입과 또 하나 타입이 있는데요. 트러스 타입은 소형 항공기에 사용되는 구조로 스파, 안티, 드래그, 와이어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소형 항공기에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윙의 타입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드 스킨 타입인데 스트레스드 스킨 타입. 이것도 현대항공에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멀티 스파, 리브, 스트링거 구성되면 세미 모노코크 구조로 고강도 알루미늄 스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스파는 뭐냐 하면 굽힘과 비틀림 하중을 담당한다. 윙의 동체와 연결돼서 착륙 장치와 엔진이 장착되어진다. 스파. 그 다음에 리브는 공기 역학적으로 에어포일을 유지하고 윙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트링거는 윙의 굽힘 강도 즉 비틀림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윙 길이 스팬이라고 하죠. 윙 길이 방향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리브 둘레에 배치한다. 그리고 스킨에서 일어난 하중을 다시 리브로 전달해서 분산시키죠. 그 다음에 스티퍼너에서 스킨과 리브를 접합시키는 보조 부재로서 스트링거와 함께 사용된다. 모양에 따라서 I형, A, L, Z형이 있다. 스킨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단 하중, 라미네어 그래서 층상 구조로 되어 있고 부식방 중에서 뭐 알크레도 사용된다. 알크레도 설명드렸었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타입이 바로 스트레스드 스킨 디자인인 스트레스드 스킨 디자인에서 일어나는 하중을 뭐 스킨도 담당하고 스파, 리브, 스트링거 골고루 다 받아서 현대항공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칭을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윙 리브라 그랬죠. 리브는 뭐라? 에어포일과 윙의 형태를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리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는 것들은 다 스트링거다. 스트링거. 그죠? 스트링거고 이건 리브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스킨을 씌운 거죠. 그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시면 리브. 이렇게 리브가 또 이런 형태. 리브의 종류가 또 다양해요. 실제적으로 그림에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리브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리브도 뭐 로즈 리브가 있고 미디엄 그다음에 리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 스파 또한 프론트 스파가 있고 뒤에 있는 리어 스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스티페너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티페너는 어디에 이렇게 스파의 보조적으로 이렇게 어퍼 스파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시일드 스트럭처 퓨얼 탱크인데요. 윙 내부에는 대부분 지금 현대 대형 항공기에는 내부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연료를 해서 퓨얼 탱크로 사용하고 있죠. 퓨얼 탱크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연료 무게 때문에 다운 아래쪽으로 압축력을 받겠고 비행 중에는 양력이 발생이 되니까 다시 또 이런 하중이 받겠죠. 오늘은 제7강 항공기 조종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에는 어떠한 힘, 한 5-6가지 있었죠. 그런 힘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체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뭐 3-4가지 정도 있죠. 그 다음에 날개의 구조도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틀리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가지 대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조종계통 2번째 시간으로서 조정장치의 개요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